오늘은 저번에 이제 개발자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인터넷에 떠도는 로드맵과 같이 제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피커 랭귀지, 뭐 펀더멘탈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 그리고 웹 이런 응용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나 코틀린,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 같은 언어를 미리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로 안드로이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공부를 먼저 하시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바를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적어도 자바 프로그래밍을 반복문, 분기문, 아니면 함수, 클래스 객체가 무엇인지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 레벨로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 입문을 하게 되면은 먼저 자바나 코틀린 같은 퓨어한 순수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대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한이 되기도 하고, 화면에 뜰 수 있는 공간도 제한이 되고,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PC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로 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영 체제에서 간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좀 개괄적인 규칙, 그다음에 룰, 이런 것들을 많이 숙지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Build on Application 쪽에서 전체적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정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텐트라는 객체를 사용해야 된다. 정보 통신을 위한 객체 뭐 이런 건 딱히 필요 없었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게 따로 왜 필요한지, 아니면은 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텍스트는 뭐고, 뭐 4대 컴포넌트는 뭐고,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숙지하는 게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많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서 공통적인 건데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특정 화면의 생명주기,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화면이 켜졌을 때, 그 다음에 화면이 다시 켜졌을 때, 화면이 꺼졌을 때를 감지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메소드들이 언제 호출되고 그리고 언제 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많이 알아야 하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은 보통 안드로이드에선 화면의 기본 단위를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그 액티비티 안에 또 들어가는 요소, 뭐 저희가 흔히 탭바라고 하잖아요. 그 탭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화면 안에 화면은 프래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론트엔드이다 보니까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게 쭉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third party libraries를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괜찮아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어썸 UI라는 GitHub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멋진 UI 컴포넌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뭐 사용하기도 하고 뭐 내부적인 디자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고도화된 코드 품질을 좋게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주니어 개발자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라이팅, 로버스트 앱스, 보안, 그 다음에 테스팅, 그 다음에 의존성 관리, 동시성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1에서 3년 차 정도 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막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코드를 어떻게 하면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짜는지, 그 다음에 여기 테스팅도 적혀 있는 것처럼 신규 개발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테스팅하는가, 유지보수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딩 애플리케이션은 신규 개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 개발자의 요구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유지보수를 잘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시니어로 접어드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안드로이드 개발자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자체에는 응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가정하에는 큰 틀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플랫폼에 대한 규약과 룰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고,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래밍의 클라이언트에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술 스택을 공부하실 때도 큰 틀은 유사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프로그래밍 할만하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